안녕하세요. 걱정수집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끝나고 새로운 2026년 한 해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2026년을 알차게 잘 살기 위해서 2026년 다이어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제작한 이 2026년 다이어리를 가지고 2026년 한 해를 더욱더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다이어리 템플릿 링크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이어리 활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이어리 활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크롬 브라우저에서 활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브라우저에서 컨트롤 마우스 휠로 이렇게 비율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비율로 맞추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사이드바를 축소를 해서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가장 왼쪽에 보이는 헤빗 트래커라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얘는 오늘의 날짜에 해당하는 기록이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오늘에 해당하는 그런 페이지에서 이렇게 실천한 습관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일기 쓰기, 책 읽기 등 5가지로 제가 임의로 작성을 해 놓았는데요. 이제 나중에 수정을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습관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사각형은요, 이제 그날, 그러니까 오늘의 기록만 여기 나오는 거고요. 전체 기록은요, 여기 왼쪽 아래에 숨겨져 있는 헤빗이라는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그로스 안에 숨겨져 있는 헤빗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전체 기록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날짜에 해당하는 그런 기록들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가 보이는 곳이고요. 이 전체 중에서 그 날짜에 해당하는 페이지만 저기 첫 화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임의로 이 내용들을 작성을 했으니까 수정을 하셔야겠죠. 수정 같은 경우는 여기 모디파이라는 거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수정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수정해 볼까요? 여기 눌러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수정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이모지도 되니까요. 윈도우 마침표 키 눌러서 이렇게 이모지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실천할 그런 습관들을 정해 주시고 여기에서 수정한 내용들이 자동으로 저기에도 반영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해당하는 기록만 여기 보이게 되는 거고 오늘 실천한 습관들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매일매일 그런 습관들을 실천한 기록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쭉 내려오셔가지고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할 일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일 관리 4분면에 따라서 긴급하고 중요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긴급하지만 중요하진 않은 일,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보드 보기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그런 할 일들을 3페이지 누르고 기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한이 있는 일이라고 하면 기한까지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 기한을 날짜를 입력을 했더니 밑에 보시면 며칠 남았다고 자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수식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남은 날짜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지금 1월 3일까지 되어 있었을 때는 별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월 2일까지 되면 별표가 나오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으면 이렇게 표시되도록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수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제 남은 기한이 4보다 적으면 별표가 표시돼 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취향에 맞게 수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완료를 체크를 하면 여기 보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done이라는 보기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는 완료를 체크한 일들만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는 할 일을 체크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들이 표시되고 있고요. 여기는 다 한 일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얘는 필터라는 기능에서 이렇게 체크박스에다가 필터를 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에 할 일을 기록한 것들이 여기에 기록한 할 일들이요. 여기 밑에 캘린더에도 나오게 해 놓았어요. 지금 보시면 연수 신청하기 여기 보이고 있죠? 여기 얘의 내용을 바꾸면요. 저기 밑에에도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날짜를 1월 2 추가해보면 추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다. 연결되어져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할 일들만 보이는 거고 여기 밑에 보기에서는 이런 할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정들까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일정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항목 추가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 여기다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편의상 이렇게 옵션들을 만들어 두었고요. 새로운 옵션을 생성해도 되고요. 혹은 기존에 있는 것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셔도 됩니다. 예약으로 해서 날짜, 시간 포함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 만약에 리마인더까지 알림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리마인더를 선택을 하시고 알림을 받고 싶은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내용들까지 기록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캘린더에 지금 제가 방금 미용실 예약이라는 일정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기 기록한 거는 지금 여기 할 일들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필터로 여기에는 할 일들만 보이게 한 거고요. 이제 그 밑에 캘린더에는 나머지 일정들도 보이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지금 캘린더에서 일정들마다 색깔이 있어요. 원래는 없었던 기능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조건부 색상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뜻한 신상 기능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옵션에 맞게 페이지 배경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파란색이라서 파란색, 얘가 주황색이라서 주황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입혀진 거예요. 조금 더 일정끼리 구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캘린더 옆에 다이어리 보시면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일기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얘도 지금 필터로 일기 이렇게 체크되어져 있습니다. 일기 작성할 때는 새 페이지 누르고 이렇게 그날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간단하게 그날 뭘 했다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간단한 기록을 하는 곳이고요. 여기 이제 이 페이지 콘텐츠 부분에 진짜 일기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일매일 일기들이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사진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예쁘게 작성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할 일이랑 일정들, 일기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첫 화면의 가장 가운데 위에 있는 이 1월 목표라는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양은 노션에서는 연결되어져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1월 목표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이고요. 이 연결된 이 1월 목표의 원본이 여기 그로우스라는 토글 목록 안에 골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원본이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일단 2026년 새해 목표를 작성해 보는 곳이에요.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주시고요. 분야도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옵션도 더 만드시고요. 그 다음 달성률 보시면 이렇게 10%부터 90%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갤러리 보기로도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콘텐츠 부분에다가 좀 예쁜 그런 사진들을 넣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올해 새해 목표를 작성하는 공간이고요. 이제 그 아래에 매월 목표를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새해 목표에 따라서 매월 목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크박스를 체크할 때마다 달성률 보시면 지금 바뀌고 있죠. 이렇게 조금 더 실천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한 해 목표를 바탕으로 매월 목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매월 목표를 작성하실 때 해당하는 새해 목표를 태그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1월 목표가 책 5권 읽기라고 정했다고 하면 이 책 5권 읽기는 책 많이 읽기, 책 50권 읽기랑 관련이 되어져 있으니 이렇게 태그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새해 목표가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그 해당하는 기록들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헬스장 10회 가기라는 1월 목표를 정했다고 하시면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헬스장 100번 이상 가기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월 목표라고 기록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나중에 한 해가 끝났을 때 이 목표를 가지고 매월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 이렇게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목표를 바탕으로 매월 목표를 이렇게 실천해 주신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목표 그리고 2월 목표 제가 일단 만들어 놓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매월 목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그냥 이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복제, 콘텐츠 제외 복제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틀 그대로 복제가 될 거예요. 별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3월 목표라고 지어주시고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봤던 1월 목표는 지금 새해 목표랑 연결되어져 있죠. 여기에서 연결을 하면 지금 여기 새해 목표에서 내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관계형이라는 기능인데요. 어떻게 하는지 짧게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속성 추가, 관계형, 그리고 연결할 2026년 목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양방향 관계형 체크하고 관계형 추가 누르시면 이제
2월 목표에서도 이렇게 새해 목표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기록이 되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월 목표를 이렇게 한 해 목표에 관련시켜서 이렇게 기록이 되게끔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속성추가 관계형입니다. 관계형. 자, 그리고 지금 이 1월 목표. 얘는 지금 1월 목표 데이터베이스 제목 앞에 아무것도 없죠? 아까 앞에서 봤던 1월 목표 앞에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이 있었어요. 이 말은 얘가 아까 봤던 이 원본에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거기 첫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내용을 수정한다고 하면요. 여기 있는 에도 수정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부분이 첫 화면에 나타나게 한 겁니다. 이제 새해 목표를 여기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매월 목표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이 끝나고 2월 목표를 저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 2월 목표 데이터베이스의 핸들 부분 눌러주시고 링크 복사만 하시면 돼요. 링크 복사 누르고 첫 화면에 가서 컨트롤 V 누르시면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가 있거든요. 요거 눌러주시면 그 원본 데이터베이스의 연결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똑같이 갤러리 보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속성을 조금 더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류, 달성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제가 활용한 방법은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첫 화면에 연결시켜서 그 부분만 표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이 헤빗 한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헤빗도 여기는 전체 기록들이 다 있지만 여기서는 오늘 해당하는 기록만 보이고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목표를 이렇게 첫 화면에 보이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새해 목표를 이렇게 얘를 링크 복사해서 여기 첫 화면에 놓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그러면 첫 화면들 살펴보았고요. 이제 각각의 토글 목록에 있는 페이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골스랑 헤빗을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스터디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간단하게 이 스터디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토글 목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오늘의 날짜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나 유튜브들 아니면 파일들 넣어 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들이 쌓이게 되니까 이렇게 원하는 내용들을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노션에서도 컨트롤 F 누르면 해당하는 내용을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 같은 경우에는 간편하게 메모를 작성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리고 페이버릿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책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독서 기록이나 영화나 드라마 봤던 기록을 남겨주시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음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어떤 자료, 사이트, 링크를 보관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넣어 놓았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스크랩할 때는 자료를 스크랩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확장 프로그램 노션 웹 클리퍼와 세이브드 노션이라는 거 써보시면 아주 편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영상 중에
자료 스크랩하기라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에셋이라고 해서 여기 자산을 기록해 주시면 돼요. 이제 2025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시고요. 여기 수입, 지출, 합계는 여기에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어카운트라는 페이지에서 여기 수입 기록과 지출 기록에는 매월 그런 수입 기록과 지출 기록을 남겨주시면 돼요. 이제 기록을 하시고 나서 여기 자산 DB라는 화살표 이 부분 눌러보시면 아까 봤던 자산을 연결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입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지출은 어디에서 썼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요. 에셋에서 여기 기준 금액에서 수입을 더하고 지출을 빼면 여기 현재 자산이 계산되게끔 제가 세팅을 해 놓았어요. 수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반영해서 이렇게 현재 자산이 나오게 되고 차트로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가계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고 그에 반영해서 자산이 기록되는 곳이고요. 인베스트먼트는 주식 그리고 적금, 예금 등을 기록하는 공간이에요. 적금은 1년짜리밖에 지금 제가 만들어 놓지 않았고요. 예금이나 주식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6년 다이어리 페이지들까지 설명을 드려 보았는데요. 아마 제 2025년 다이어리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심플하게 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크게 막 바꾸지 않았고요. 최대한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편하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확장 프로그램 중에 여기 테일러드 노션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설치해 볼게요. 확장 프로그램, 그럼 웹스토어에서 이렇게 생긴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설치를 해주시면 이제 폰트를 바꾸실 수 있어요. 사실 기본적인 폰트가 조금 아쉽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예쁜 글씨체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여기 픽 어 폰트라는 거 눌러주시면 설치된 글씨체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장만 해서 새로 고침 누르면 끝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예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2026년 다이어리 활용법을 설명드렸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도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혹은 나는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